자,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전 닛산 알티마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 차를 2016년에 한국에 처음 출시했을 때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했을 때 시승을 했었고, 지금 다시 한 2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토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가 다 신차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이 일본 중형 세단 3사의 경쟁이 다시 시작된 만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이 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닛산의 알티마를 시승하려고 탔어요. 이 차 알티마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데요. 제가 이 VQ 엔진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인피니티의 G37 세단을 11년 정도 탔거든요. 올해로 11년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면서 이 VQ 엔진을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봤었고, 2.5리터 엔진인 거죠. 2.5리터 엔진이지만 CVT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차하고는 캐릭터가 많이 다른 차가 됐습니다. 이 차를 헤이리까지 한번 타고 가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좀 다른 느낌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내비게이션이 아틀란 맵이 들어있어요. 이건 거의 국산 사제 맵이라고 해도 되는 딱 그런 거가 들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의성이 있죠. 네. 여러모로 편리할 때가 많이 있는 거라 이거는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제 파워트레인이었죠. 일단 엔진이 VQ 엔진, 굉장히 신뢰도 높은 가솔린 엔진이에요. 터보를 적용하지 않고 노멀 자연흡기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 VQ 시리즈들이 워낙 역사가 오래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엔진으로는 SM5에 예전에 적용했던 그런 엔진들 있죠. 그것도 역시 VQ 이전에 이제 그 구형 모델들을 만들었었고, 이 엔진으로는 인피니티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하면서 미국의 워즈오토 같은 데서는 10년 연속 올해의 엔진에 뽑히기도 했던 그런 엔진이에요. 그 엔진에 2.5리터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고요. CVT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닛산 아니면 보기 힘든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시켜 놓으니까 연비는 이게 복합 기준으로 12.5던가요? 뭐 이 정도. 네, 복합 연비가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렇게 연비가 나오는데도 힘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변속기를 한 칸 딱 내려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면은 앞바퀴 굴림 차인데도 굉장히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되게 재밌는 주행 성능을 가진 차예요. 닛산의 알티마 5세대 모델이고요. 5세대가 좀 오래됐는데 2012년, 14년 그때부터 나오던 모델을 2016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만들어낸 거죠. 당시에는 이 디자인 굉장히 과감하고 과격하다고 나와서 호불호가 막 갈리던 시대였어요. 이렇게 V자형 그릴과 이 울룩불룩한 보닛,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강렬한 선을 가진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그때 평가를 받으면서 이건 너무 젊은 사람들을 취향에 맞춘 거 아니냐, 세단이, 중형 세단이 이렇게 젊어져도 되느냐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의 디자인들을 보면은 뭐 토요타의 캠리, 그다음에 혼다 어코드 보면은 점점 입이 이만큼 벌어지면서 과격한 모습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 라이트들, 헤드라이트, 리어램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팍팍 꺾어가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닛산의 이 알티마가 그런 디자인을 가장 먼저 미리 적용을 해서 도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앞에서 살펴보면은 이 차는 검정색이라 그런지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앞서 저기가 카페에서 만나서 이다정 기자랑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검은색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흰색만 봤을 땐 차가 좀 작아 보이고 옛날 차 같다는 느낌,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오히려 검은색을 보니까 차가 커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고급스럽다고? 네. 알티마가? 저 색깔 때문에, 색상의 영향. 검은색 알티마? 그
맥시마를 떠올리게 해요, 괜히. 아, 그렇지. 캠리랑 어코드 보면은 이제 다들 이제 이미 막 이만큼씩 벌어져 있고. 근데 쟤는 오히려 얌전해요, 그 차량에 비해서. 그 모델. 그렇구나. 저걸 이제 다시 보니까 그렇구나. 뭐 안에 들어간 사양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요즘에서야 이제 막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게 몇 년 전부터 들어가 있기도 하니까 그런 그런 것도 것들이 좀 들어있지. 아저씨 차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 사실 조금 그런 게 있긴 한데 색깔에 따라 오늘 저는 이 검은색을 처음 봤거든요. 색깔에 따라 이미지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뭐 20대 이다정 기자는 이런 생각을 하나 본데요. 이런 디자인을 보면서도 이런 검정색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 차는 흰색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을 테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흰색이 인기가 좋고, 뭐 중고차 팔 때 가치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이런 검정색, 아주 진한 색깔을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보니까 이 차 굉장히 젊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네요. 헤드라이트는 네, 이렇게 깊게 파이면서 이 닛산 인피니티의 이런 Z자 혹은 V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한 것이 보이고요. 옆에 보면은 이 휠이 지금 이건 17인치인데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게 됐죠. 여기 까맣고 여기 은색으로 나오면서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어서 스포티하게 이렇게 젊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휠 역시 이렇게 검정과 은색이 섞이다 보니까 이 검정하고도 조화가 잘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그다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옆에 이렇게 쫙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단의 느낌이에요. 요즘 추세가 이렇게 벨트 라인을 조금 높게 가져가던 추세에 나온 차이기 때문에 벨트 라인이 높게 가져가면서 제가 앉았을 때에도 어깨까지 이렇게 딱 가려지는 정도의 이렇게 좀 높은 라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바퀴 굴림 차인데도 오버행을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었고요. 여기 이런 간격들 요거를 좀 넓히고 오버행을 줄이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렇게 살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A필러, B필러는 굉장히 무난하고요. C필러를 굉장히 깊게 쭉 내려서 팠어요. 그래서 요 뒤에까지 이렇게 이어가면서 차가 길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 최근에 독일이나 뭐 이런 세단들이 이 C필러를 굉장히 낮추면서 쿠페 스타일로 가져가는 반면에 일본 차들은 아직도 이걸 보수적인 이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 머리 공간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강하게 탁 꺾어 나가는 느낌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앞에보단 뒤가 더 얌전한 것 같아요. 보수적인 디자인일 수도 있고 뒤를 얌전하게 만든 느낌도 있는데, 이 뒤에서 이 차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꽤 정돈된 느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단이면은 뭐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앞에서 앞모습을 보면은 진지하고 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가 전동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덜컹 열리는 트렁크고요. 저희 짐들 이제 뭐 취재용 가방들 이런 거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꽤 깊은 건데 세단에서 이 정도는 뭐 보통 나오고 있죠. 특징적인 거는 여기 옆에 공간을 이렇게 잘 팠는데 이 재질이 그렇게 고급은 아닌데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트를 깔아서 정리를 잘 해줬고요.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위를 살펴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스피커랑 이런 것들 배선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대부분의 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고급차다 라고 하면은 뭐 아주 고급차, 뭐 프리미엄 중에 럭셔리 막 플래그십 세단 이런 데서는 이걸 막아주는데 여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네요. 아주 단순한 구성이고요. 이렇게 트렁크 리드 선도 이건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하나로 딱 플라스틱으로 묶어서 정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운전석에 한번 타볼게요.
자, 운전석에 앉아보면은 이 차는 시트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이 소위 무중력 시트라고 홍보한 이 시트가 있는데, 사람이 앉는 표면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 밑에 단단한 시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서스펜션이 이렇게 약간 출렁이는 듯 하면서도 초반에 부딪히는 충격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까지 전달되지는 않고 굉장히 편한 승차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풋레스트를 발에 밟았을 때 굉장히 편한 자세가 되고요. 이 등받이 시트가 좀 약간 작은 느낌은 있지만 이게 푹신하게 받쳐주고 헤드레스트가 또 받쳐주니까 운전 자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숄더 라인이 꽤 높죠. 제 자세를 맞춰서 앉으니까 어깨보다 조금 아래까지 이 라인이 올라오고요. 헤드룸은 한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세단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 제 키를 맞춘 상태에서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한번 공간을 살펴볼게요. 자, 앞좌석을 제 키에 맞춘 다음에 뒷좌석에 탔어요. 역시 C필러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공간은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썬루프가 들어오느라고 공간을 조금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쑥 나와 있는데, 뒤에는 넓어지고 있어요. 높아지니까 머리 공간은 넉넉한 편이고요. 시트에 바짝 붙여서 앉았을 때는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구조라 국산 중형 세단 소나타나 그랜저보다는 약간 좁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도 굉장히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 숄더 라인이 뒷좌석도 꽤 높아서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대신에 아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시트가 좀 낮았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뒤에서 보면은 이게 낮은 게 오히려 이 앞에 전방 시야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뒷좌석에는 특별한 옵션은 들어있지 않고요. 여기 송풍구가 그냥 하나 있을 뿐이고요. 여기에 USB나 별다른 것들이 또 추가로 들어있진 않습니다. 뒷좌석 시트에도 아이소픽스 고정이 이쪽에 하나 2개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는데 역시 특별한 기능은 있지 않고요. 컵홀더가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닛산 알티마를 실내를 살펴봤고요. 주행하면서는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야죠. 시트 착장감은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하고 이런데, 이 느낌이 마치 뭐라 그러더라, 무중력 상태? 이 시트를 무중력 시트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독특한 승차감을 제공하는데, 마치 무중력 상태에 떠 있듯이 아주 편안한 느낌을 준다라는 뜻에서 이제 그런 이름을 닛산은 붙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너무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는 어렵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되게 편한 시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앉아본 느낌은 처음에 앉았을 때는 피부와 맞닿는 면은 굉장히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약간 단단한 것들이 있고, 그 중간에 2개가 섞이고, 이 자동차는 승차감을 위해서 이 서스펜션이 또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과 시트의 약간 단단한 부분 그리고 폭신한 부분이 섞이면서 굉장히 편한 승차감을 만들어내죠. 자, 미국 시장에서는 이 차들이 알티마, 그러니까 닛산의 알티마, 혼다의 어코드, 도요타의 캠리, 이 세대가 굉장히 패밀리 세단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차인 그랜저, 소나타 이런 것들이 끼어 들어가고 있죠. 닛산 알티마는 예를 들어서 일본 3사 비교를 해본다면은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닛산 알티마 이렇게 3개를 비교해 본다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혼다의 어코드겠죠. 저번 주던가 한 2주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으니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가 작년 말에 출시한 도요타의 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닛산의 알티마가 현행 모델이 가장 좀 이제 먼저 나왔던 모델인 거죠. 굉장히 이 중형 세단급 요 시장에서는 세련되고 진취적이고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고 여기 어느 특정 이렇게 모나지 않게, 그리고 유행에 막 큰 변화를 따라가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더 많은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현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능을 많이 적용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한 모델이고, 이러한 알티마 같은 거는 한 10년 정도를 타더라도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혹은 뭔가 갑자기 확 변하는 그런 느낌 없이 꾸준히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그런 것들을 반영했는지 VQ 엔진 굉장히 오래 개선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다른 브랜드들 못지않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문제 없고 꾸준히 연비도 나름 괜찮게 나오고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 출시됐을 때는 굉장히 강렬한 스포츠 세단이었거든요. 이 차에는 3.5리터 엔진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는데 3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앞바퀴 굴리면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 몇십 마력이었죠. 크게 유행 타지 않고 무난함을 가진 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장고장 없고 그런 걸로 메리트를 찾을 수 있겠죠. 가격은 2,9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즘 국산차하고 비교하자면은 국산차 중형 세단하고도 비슷한 가격까지 됐어요. 수입차가 계속 가격이 내려왔고 이 국산차가 계속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수입차는 약간의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매달 바뀌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구매력, 가격 대비 성능비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구매력을 갖춘 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운전해보면은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이 CVT 변속기가 킥다운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느낌인데, 이 CVT 변속기를 타려면은 마치 배를 타듯이 꾹 밟아놓고 엔진 회전수만 유지를 시켜주면은 나머지는 변속기가 가속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같은 항상 2000rpm으로 꾸준히 밟고 있으면은 속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변속기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가속을 하기 시작하죠. 그 상황들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면은 이 CVT 변속기는 정말 재밌고 좋은 변속기예요. 이거를 이런 고출력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사실상 적용을 많이 못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차에다가 옛날 마티즈에다가 CVT 달았다가 그게 하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CVT는 몹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에 달린 거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변속기예요. 그리고 이 시트와 변속기와 그리고 안정적인 파워트레인과 장고장 없는 닛산 이런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은 이 차는 굉장히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아주 차에 신경 안 쓰고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